첫째가 이제 바이오고, 둘째가 헬스케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그다음 넷째가 뭐 대충 AI 로봇. 메타버스는 올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반드시 올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고문님께서 이제 작년에 내신 데모테크 온더 책에 보면 대한민국은 식어가고 세계는 늙어간다는 코멘트 있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랑 인구 구조로 읽는 우리 부의 지도 뭐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03년에 이제 그 인구 구조가 투자 지도를 바꾼다라는 책을 2006년이죠.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착수한 거는 2003년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컨셉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의 구조, 그러니까 인구의 구조라는 단순히 인구 숫자가 증가하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 대비해서 고령자의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자의 절대적인 인구, 그다음에 이제 남녀 성별의 인구 이런 것들을 인구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우리가 제품을 고래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어떤 고래가 생존하고 하는 것들이 플랑크톤이 결정하듯이요. 예, 결국 이제 그 경제를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인구의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우리가 조금 긴 트렌드로 뭔가를 전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구 구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은 인구 구조에 대해서 첨예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어날 제일 키 컨셉을 하나 끄집어내라 하면은 그게 그린스펀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자서전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세계는 은퇴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일종의 앞으로의 핵심적인 경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고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마찬가지 당연히 고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다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크게 이제 고령화로 따라올 나라가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고령화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령자의 숫자 증가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 고령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은 47년생부터가 이제 베이비 부모이고 일본도 이제 그렇죠. 2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인발브 한 나라들은 47년 이후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동란을 겪다 보니까 54년부터가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대거 지금도 은퇴해 있고 이제 막 늙어갈 텐데요. 이 베이비 부모들이 그 재산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부에서 그 베이비 부모들 47년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략 이제 한 63년 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에 이제 태어난 그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체 부의 한 55% 정도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어떤 소비를 하고 여러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쪽을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예, 산부인과를 그러니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의사 수도 확 감소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이라든지 뭐 기타 장내 관련된 것들이 확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 이제 세계가 은퇴하니까 이 연령층에 관련된 산업이 이제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데모테크라는 것이 데모그래픽이라는 게 인구 구조라는 뜻이고요. 테크가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이제 데모테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근데 데모그래피 변화라는 것, 인구 구조 변화는 앞으로 5, 60년 동안은 계속 이어질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이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는 투자 유망 섹터가 6가지가 있다고. 예. 첫 번째가 바이오테크. 뭐 6가지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좁혀서 요즘 계속 이제 세분화했다가 좁혔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한 3가지 정도로 좁혔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바이오고, 둘째가 헬스케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그다음 넷째가 뭐 대충 AI 로봇. 예, AI하고 로봇은 거의 결합되어 있으니까 예,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앞으로 저는 유망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사실 뷰티 산업이랑 클라우드 컴퓨팅도 있었는데 그건 기본적인 왜 빼셨어요? 아니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요. 그 다음에 산업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다른 산업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뻔한 것이라서 제가 그럼 바이오테크랑 디지털 헬스케어만 조금만 설명 한번 해주시면.
바이오테크는 뭐 너무나 잘 아실 분야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질병이 이제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뭐 질병이 확 증가합니다.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60세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 2개 이상 만성 질병을 갖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치료약들 이런 것들, 그다음 특히 이제 암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치료약들이 이제 요즘 바이오를 통해서 바이오테크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장기 이식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들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바이오 쪽의 기술은 이미 뭐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 있다. 그게 이제 바이오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은 이미 이제 다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양한 데 응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문제, 규제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마찰 이런 것들이 예, 풀려가는 문제 이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는요? 헬스케어 분야가 이미 디지털하고 결합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나온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이게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에 이제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둘 중에 손을 이제 덜덜덜덜 드십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숟가락을 들면은 이게 덜덜덜덜 떨려서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냐면 상품이냐면요. 이제 숟가락이나 포크를 가지고 먹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게 이제 그걸 탁 꽂아가서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여기서 진동하는 것을 내부에서 그 반진동을 통해 가지고 진동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은 떨리는데 이거는 안 떨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예, 고령사회 테크놀로지 중에 한 예일 따름이고요. 그 외에도 뭐 아주 많습니다. 예, 디지털 헬스케어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만성 질환자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성 질환자는 뭡니까? 병원을 자주 가야 돼요. 근데 고령자들이 병원을 자주 가기도 힘들고 그게 이제 원격 진료인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존에 한번 그 병원에 갔던 사람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시골에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가 그것도 이제 부부가 아니고 어머니나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CCTV를 달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걸 빨리 연락을 해서 목숨에 지장이 없게 119가 와서 이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초보적인 디지털 기술이고요.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면은 자식이 안 보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의 기저질환을 입력을 해 있고 이 사람의 행동을 그 카메라가 포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있는 거죠. CCTV 같은 경우는 자녀가 안 보면 끝인데요. 이제 그거는 자녀가 안 보더라도 가능하게 위험한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든지 경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혼자 있는 독거노인 경우에도 이제 그런 기술을 많이 채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기술은 보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넣으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한다든지 우유를 며칠 동안 안 들고 가셨네. 예. 그럼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안녕을 체크한다든지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보살펴드리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의 젊은 분들이 가서 체크할 인력도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하고 고령화하고 결합된 그 교차 영역에서의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많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한 7, 8년 전에 테드라는 테드 강연하시죠. 거기에서 본 것 중에 하나 그때 기술이 그 기술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경악을 한 기술인데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맥박수를 우리 이렇게 재든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맥박수를 재는 겁니다.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세밀하게 찍으니까요.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붉어졌다 하얘졌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맥피가 가고 정맥피가 들어오고 할 때마다 그걸 섬세하게 하니까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맥박수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술이 벌써 그 이전에 개발이 되어 있고요. 더 놀라웠던 게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우깡 같은 그런 봉지들이 옆에 있고요. 옆에 이제 노래를 틀어놓았습니다. 틀어놓고요. 그 노래를 디지털 카메라로 새우깡 같은 그거를 찍으면서 그 노래를 재생해내는 겁니다. 아무 소리를 녹음한 게 아닌데요. 뭘 통해 재생해내느냐 하면은 이 노래 소리가 나오면서 진동이 이 언박지를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걸 디지털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그 진동을 다시 복원하면서 소리를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정도 기술이 발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흔들리는 걸 중화시키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요. 그 기술들이 이제 VR 영역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등등을 해서 이게 완전히 그 기술이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물러나면서 이 가격이 좀 한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텔레닥이라든지 유명한 원격 진료 회사 이런 것들 가격도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다시 이게 이제 또 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뭐 로봇 영역 같은 데도 많고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그런 쪽 영역으로 많이 고령사회의 기술하고 결합될 것 같습니다. AI 로봇과 메타버스는요? 그거는 뭐 AI는 뭐 로봇하고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이 이전에는 거의 장난감 갖고 산업용 로봇에 그쳤다면은 이제 이게 서비스용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오면은 AI하고 이제 결합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이제 거의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AI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로봇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화 로봇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독거노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로봇.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완견처럼 한 이제 물범처럼 생긴 로봇을 해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좀 속도를 늦춘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요양하는데 하는 로봇들, 북유럽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해서 거기는 이제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그걸 이제 주로 많이 로봇을 활용하려 그러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로봇 영역이 이제 서비스 로봇 영역 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로봇 영역도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는 이것도 당장 얼마든지 성장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다면요. 로봇이나 메타버스가 이제 고령사회에 결합되는 것은 그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용 문제도 있고 로봇 가격은 일단 비싸니까요. 우리가 그 아이보라는 그 이제 애완견 로봇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아까 물범 로봇이라고 한 것 그것도 하나당 한 60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가격이 다운이 돼야죠. 그러면은 그런 시기를 이제 거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찾아내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영역이 이제 천천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장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서 확 성장하는 단계는 아니라 그러더라도 오히려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바이오는 뭐 이미 그런 임계점을 넘은 영역이라고 보아집니다. 말씀해 주신 그 메타버스에서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던데, 그때 거품이 너무 심했다. 심했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에 언젠간 올 미래인데 너무 빨리 땡겨온 것 같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한상 같은 거였던 것 같다. 이게 당장 오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겠는데. 인류 역사 이렇게 쭉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상상해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를 나타낸 것은 그게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뭐 로봇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메타버스는 올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반드시 올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이 아주 큰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간이 이제 우리가 보는 지구,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지구에서 새로운 지구를 우리가 그걸 디지털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지구를 만드는데 그 영역은 정말 이제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라면 게임 같은 게 들어있을 거고 다양한 이제 거울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영역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노후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앞에 화면을 보고 스텝을 밟는 춤추는 게 있었듯이요. 일본은 이렇게 이제 막 북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저기 움직인 거 보고 막 북을 치다 보면은 심박수가 빨라져서 건강에 좋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고령자들이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고령자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또 게임을 하러 가기도 하는데, 물론 다 참패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참여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게임을 통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게임이 이제 다양하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시니어 영역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의 주축은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게임 회사도 이제 이런 쪽으로 눈을 자꾸 돌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한 해 한 9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게임 하려고 태어나는 애들은 한 해 한 50만 명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30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자꾸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게임을 이제 시니어 쪽하고 이제 결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AI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신한라이프에 나오는 그런 이제 AI 모델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쪽 관련된 부분 영역도 이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이가 들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은 한 50대 되면은 이제 골프장에서 단체 사진을 안 찍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굴 모습이 보기 싫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 AI 모델로 대신해서 이제 자기가 그런 걸 가상현실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쓰일 게 이제 가상화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타버스 영역은 인간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상상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실제 세계가 아닌 세계에 가서도 재밌게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거기 가면은 자기가 자기의 세계를 또 구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역은 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의 큰 규모마에서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렇게 그 규모마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제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도 살고 싶어 할 거고, 어떤 일정한 규모를 만드는 세계를 누가 만들면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는 제가 느끼기에도 전 매력적이고요. 예,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상화폐도 저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데 실제 커피 사는 데 쓰는 가상화폐,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는데요. 그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단초를 보여준 영화가 레드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시면은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하고 가상화폐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미래 세계 모습이 어떤지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이 앞으로 저런 모습이 꽤 지배하겠구나 하는 그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관련이 되겠지만은, 제가 한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은 길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서 알프스 구경을 하러 오신 고령자분들이 이제 투어 버스를 타고 딱 내리면은 가이드가 의자를 하나씩 탁 갖다 놔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알프스 산을 딱 보고 있다가, 자 이제 가시죠 하면은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공간이 그런데 이제 활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VR을 통해서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랜데버사라든지 일본의 이제 또 도쿄 대학 그 연구소 그 관련된 곳에서 이제 개발하고 그런 것인데, 이 VR 이거 이제 헤드셋을 쓰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셋을 쓰면은 여기 일종의 자기의 어렸을 때나 뭐 젊었을 때 어떤 가상 공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가면은 저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과 어렸을 때 자기의 엄마의 모습과 이런 가상 현실에 들어가게 될 테죠.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은 이런 게 그 고령자들의 우울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옛날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느끼듯이요. 마찬가지 그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상현실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연령층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문제는 아직 잘 쓰지를 못하니까 그렇고 아직은 많이 범용화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는 당장 지금 이미 인계점을 넘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반면에 AI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응용 분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종국적으로는 고령화하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에서 충분히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당장 이미 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이랑 이제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뭐 돈이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ETF를 사가지고 그냥 한 20년 동안 놓아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0년 지나서 제가 이런 걸 어디에 쓰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돈이 많이 불어날 있을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 당신들의 여러 가지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 노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부분에 그냥 푸드 사이드 해놓고 이거 가지고 딱 제가 뭐 20년이면 충분합니다.